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QR코드 테마는요. 자, 여성의 생식주기 및 출산 예정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여성의 생식주기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고, 그 다음에 출산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중학생인데, 그치? 출산이 임박해온 학생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셔가지고, 뭐 예비 엄마? 혹은 예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같이, 그쵸?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빠들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출산 예정일에 대한 부분도 오늘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이거를 따로 이제 QR코드 영상으로 잡아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생각 외로 중고등학생들이 그 여성의 생식주기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중고등학생이면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거 그래 뭐 알았어 인정. 성인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상식선으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 생식주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 예, 출산 예정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아직 출산 예정일에 대한 부분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론은 빠삭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월경하고 배란에 대한 부분을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어드렸어요. 그쵸?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여성의 생식주기예요. 누구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면 여성에다 맞췄어요. 선생님이 이제 여성의 생식주기를 한번 쭉 다 설명을 해주고 나면 남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해. 선생님, 남자의 생식주기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맹추들이 있는데 남자는 생식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흥분하면 나오는 거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흥분을 한다라고 해서 월경이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28일이 여성의 생식 주기예요. 28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월 1일 날 생리가 시작이 됐다. 월경이 시작이 됐다. 그럼 거기다 28일 더하세요. 그럼 한 29일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월 29일 날 그 다음 월경. 그 다음 생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는 월경 혹은 생리라는 표현 대신에 뭐 마법에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내신 특강에서 마법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학생이 질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 거야. 선생님 중간에 마법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거는 뭔가요? 시험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모르는구나. 그냥 여자들 사이에서 뭐 월경, 생리 이런 단어 대신에 좀 귀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제 마법에 걸렸어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면 호르몬 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줌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빨갱이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표현이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마법,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월경이 있고 그 다음 월경. 이게 하나의 생식 주기예요. 그 다음에 배란에서 그 다음 배란까지가 또 하나의 생식 주기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알자. 28일입니다. 월경에서 그 다음 월경까지 28일 걸리고요. 그러면 눈에 확연히 보여지지는 않지만 배란이 일어났어? 그 다음 배란까지 며칠 걸리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8일 걸리는 거예요. 참고로 과학 공부를 하면서 주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사이클을 이루고 있구나.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느낌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주기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과학에서는 여성의 생식주기 표현할 때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 시간에 되게 많이 나와요. 주기 운동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바이킹이 갔다가 다시 원점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바이킹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갔다가 원점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주기 운동이라고 해요. 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오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주기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월경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월경이 또 다시 나타난다고. 또 나타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식 주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저거는 시간 개념이에요. 이 단어는. 주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여성의 생식 주기에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은 며칠 걸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28일. 외우세요.
그럼 봐봐 얘들아. 월경에서 그 다음 월경까지 28일이 걸리는데 중간에 반땡을 해주면서 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배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죠. 배란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나팔관 혹은 수란관 있는 쪽으로 난자를 밀어내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난자라고 하는 아이가 수란관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임신의 가능성의 문이 확 하고 열립니다. 이때 이제 정자를 만나면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간으로 들어가는 배란이라고 하는 아이는 아 난자가 수란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월경에서 배란까지 자 월경에서 월경 28일이죠. 중간을 반땡하고 있죠. 그럼 월경에서 배란까지는 며칠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14일이에요. 그래서 배란에서 월경까지는 또 다시 한번 14일. 되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내가 월경을 시작을 했어. 항상 시작일로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요. 1월 1일 날 월경이 시작이 됐어. 자, 거기에다 14일을 더해보세요. 그럼 며칠 나와요? 15일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1월 15일쯤이 이제 언제라는 얘기야? 배란기라는 얘기야. 이때 난자가 수란관 있는 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임신의 가능성이 이때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달력에다가 이걸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적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월경을 시작했는지 그럼 거기에다 14일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배란기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내가 사랑을 나누면 아이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임신을 피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피임을 할 때도 우리가 자연 피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 기간을 피하시면 돼요. 알겠니? 이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 임신이. 그래서 우리가 가임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일수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학적인 뭔가 원리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거 실질적으로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쓴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너희들 혹시 그 뭐지 생리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월경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나요? 여하튼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며칠 전이라고는 딱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우울감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월경을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경이 중간에서 이제 끝났을 거예요. 월경 보통 한 6일 정도 하거든요. 이제 월경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배란이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정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임신 실패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월경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월경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기분이 되게 다운되면서 우울해지면서 세상이 싫어지고 그렇죠? 불만이 많아지고 막 이런 시기가 있다고. 그걸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막 되게 노곤하고 다운되고 기분도 되게 안 좋고 근데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여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그 달력을 한번 계산을 해봐. 그럼 월경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혹시 내가 이러한 뭔가 기분적인 우울감이 찾아오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이유를 찾게 되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적으로 안심이 돼. 이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준 거야. 그냥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오판을 하게 되냐면 나는 뭔가 이런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지? 뭔가 우울감이 있었을 때는 혹시나 요 기간이 아닐까? 요거를 잘 고민을 해보고 그 기간이라고 하면 나 지금 되게 정상적으로 몸의 그 반응을 내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 인지를 하시면 나중에 좀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나. 요것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 뭐 우울감이라든가 뭐 기분이 좀 처진다든가 짜증이 난다거나 뭐 기쁘거나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이 정말 그 호르몬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 호르몬에 대한 부분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이 미지의 영역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도 결정해 줄 수 있고 감정을 결정해 주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이거 너무 TMI인가요?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그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약을 처방을 해준다든가 그런 화학 물질을 내 몸 안에다 투여를 했을 때 자살하지 않게끔, 그치? 뭐 우울하지 않게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 미지의 영역이 굉장히 크고 그 조그만 그 적은 농도를 가지고 내 기분을 결정한다라는 게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그치? 난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14일, 14일 토탈 합쳐서 28일에 해당되는 이제 생식 주기를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배란이 됐어요. 이때 정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착상까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신됐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266일을 더해주게 되면 출산 예정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아가를 지금 우리가 받아본다는 얘기인데 이때가 출산 예정일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266일을 더해주게 되면 아가가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점이 언제예요? 배란기예요. 근데 배란기를 사실 글쎄, 우리가 볼 수 있나? 지금, 난자가, 나오고 있어. 배란기가 이게 보이냐고.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배란기를 기준으로 해서 266일 더해서 출산 예정일을 계산한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마지막 월경이 언제 시작됐나요? 요걸 물어봐요. 마지막 월경이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월경은 28일 뒤 요때 해야 되거든? 그치?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월경 안 하지? 임신했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신 테스트 해본 거죠. 근데 임신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치자. 그럼 이제 출산 예정일 계산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배란기 언제 배란하셨죠? 그러면 그때 느낌이 이때 왔으니까 이때요. 이렇게 얘기 못 하기 때문에 이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마지막 월경일이 언제예요? 라고 이제 환자 산모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산모가 몇 월 며칠에 마지막 월경 했어요. 그럼 거기에다 14일을 더해요. 그러면 배란기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다 또 다시 한번 266일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 예정일을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14일을 더하고 또 다시 한번 266일을 더하고 이거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266일이 나오기는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가끔씩 280일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따로 학교 선생님이. 그렇지? 그럼 둘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280일은 어떻게 나온 거냐? 266일에다가 정확하게 14일을 더한 거예요. 이만큼의 차액이 있잖아요. 지금 차이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280일을 더해주는 거고 배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66일을 더해주는 거다. 그렇죠? 근데 저거 언제 다 더하고 앉았냐? 그치? 근데 요즘에는 어플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마지막 월경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게 아마 쭉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로 그 어플이 있는지는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듯. 요즘 뭐 별게 다 나오는데 뭐 저런 거 없을까?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봐 얘들아. 근데 또 괜히 찾았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엄마가 너 이런 어플을 왜 받은 거니?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네 엄마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80일이 되는 거고 이걸 조금 쉽게 간략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9개월 7일 더 하시면 돼요. 1월 1일 날 마지막 월경을 했다. 그럼 여기에다가 9개월을 더해주게 되면 10월이 되죠. 그 다음에 7일을 더해주게 되면 8일이 돼요. 되니? 그럼 1월 1일 날 마지막 월경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대략 한 10월 8일 정도의 아이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성의 생식주기, 그 다음에 출산 예정일에 대한 부분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학생들은 내 몸이 되는 거고 남학생들은 뭐 세상 뭐 남자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 그치? 뭐 여자친구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나와 그치, 짝꿍.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멘델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전 파트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 특강에서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